같습니다. 취조실의 특성을 이용해서 거울을 보며 말하는 것 같은 연출을 의도하신 걸까요? 라고 질문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때쯤 되면은 스파이가 누구인지가 이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상대방을 스파이로 지목을 하고서 밀어붙이는 그 정도와 평호의 모습이 혹시 자기를 보면서 하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면은 어떨까 해서 그 매직 미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한 명은 취조실 안에 있고 한 명은 취조실 밖에 있으면서 굉장히 극한 감정적 표현을 그 미러를 가운데 두고서 한다면은 참 재미있는 씬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썼고요. 의도한 것만큼 또 촬영 감독님도 멋지게 또 찍어주시고 해서 뭐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어떤 그런 씬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매매 장면 이제 많이 뭐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셨겠지만 또 정우성 배우님은 또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이 헌터에서 이제 저는 이게 두 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태양은 없다 이후로 이제 만남을 가지셔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아마 팬들분이라면 이런 걱정도 해봤을 것 같아요. 혹시 영화가 망이면 큰일이 된다. 이렇게 네? 친구를 끌어들여서 이런 아마 생각을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굉장히 놀랄만한 좀 데뷔작이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정우성 배우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헌터로 올리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아마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우성 이 헌터에서 이제 어떤 내면적인 연기나 뭐 액션 연기, 어떤 연기와 이제 둘의 어떤 연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어떠셨나요? 이제 내면적인 어떤 연기와 어떤 액션 몸으로서 하는 어떤 연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배우 본인에게 더 힘드세요? 물론 기자 간담회 때 이제 잠깐 저도 들었었는데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이제 힘드셨다는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친구가 나를 끌어들여서 나는 어쩌지라는 걱정은 이미 이제 결정한 순간부터 없었고요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계란이 깨져도 후회 없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.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이제 그 매직 미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닮은 두 남자의 이야기잖아요. 그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어떤 대의적인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듯 하지만 닮은 두 남자. 그렇기 때문에 김정도 혼자 연기로 김정도를 표현할 수 없는, 그러니까 김정도와 박평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긴장감, 이 기류가 절대적으로 이 영화의 온도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말을 섞지 않으려고 김정도가 박평호를 대하는 어떤 그런 온도를 조금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. 그리고 액션은 아마 이제 메이킹이 찍힌 게 공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둘 다 나이도 나이인지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정보부 복도에서 이제 둘이, 그러니까 사실 그 총 액션은 사실 가성비가 좋은 음식인데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임팩트가 멋스럽게 살려주거든요. 맨몸 액션이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거든요. 둘이 그 씬을 찍는데 컷하면 둘이 그 메이킹 꼭 공개됐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어떤 김정도와 박평호의 어떤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열기,
거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. 네. 그게 그 기운 공기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형성해야 두 캐릭터 모두 살고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둘이 같이 하니까 뭐 흥행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흥행을 절대적인 뭐 평가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면 흥행이 안 돼도 후회하지 않는 그 둘의 연기는 꼭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는 거죠. 네. 저 영화 보면서 이제 되게 굉장히 좀 뭔가 이 죽어서도 진짜 깝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요. 네,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니라고 하면서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. 살고 싶었다. 그래서 그 장면의 어떤 연기나 이제 어떤 연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또 다른 인물도 있죠.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호기롭게 그냥 끝나고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총 맞아 죽을 줄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 인물의 어떤 뭔가 이제 어떤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인물이긴 한데 특히 이제 정우성 배우님이 연기하신 인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연기하셨을 때 그 장면에 대한 어떤 연기적인 부분 그리고 연출을 하실 때 그거를 뭔가 좀 말해줄 수도 있을 테고 뭐 말을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선택의 어떤 그런 고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 그 살고 싶었나에 대한 답을 일부러 안 한 거가 거기서 뭔가를 얘기를 한마디를 했다면은 너무나도 평호가 단선적으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표정이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연기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 감정적인 표현은 내가 고작 살고자 이랬다고 난 너만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그런 감정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을 굳이 대사로 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더 평호와 그 상황과 주제와 그게 더 잘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왠지 그냥 그 느낌만으로도 관객분들이 다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걸 또 믿었고요.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첫 시사로 시작하면서 이제 개봉까지 이제 가게 될 텐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왜 그랬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이 저의 어떤 그런 의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. 그 다른 입장의 건너편에 서 있는 박평호이지만 김정도는 본인과 어떤 닮은 비슷한 어떤 나와 같은 신념을 위해서는 뭔가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. 왜? 너는 나를 이해하고 분명히 같이 내 신념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?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박평호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 뭐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던 대사였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질문이랑 상관없이 요즘 저희가 닮아간대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가 봐요. 가끔 저한테 어머 이정진 씨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가요? 예, 깐느의 신혼
이게 영화제 참석이 아니고 신혼여행이었죠. 네, 자, 이정재 감독님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극 중에 이제 뭐 두더지나 꿀단지 등 암기부 영화들이 핑크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작가인 존 르 까레가 만든 것으로 이제 유명한데,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용어들은 각본을 쓰실 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쓰셨을까요? 두더지 그 몰이라는 그 표현은 다른 영화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꿀단지도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? 전 몰랐습니다 진짜. 예, 몰랐습니다 진짜. 근데 그랬나요? 그럼 따라 했다고 해야 되겠네요. 그 스파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그래도 좀 따라 쓰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그들만 알 수 있는 단어와 그들만 알 수 있는 대사로 이야기를 한다면 관객과는 소통이 좀 되게 좀 잘 안 될 것 같은, 되게 좀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스파이라는 것과 관객분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나 가까움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죠.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,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막 그들이 쓰는 전문 용어만 쓰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 그 두더지라는 표현은 많이 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갖다 썼지만은 꿀단지는 전혀 몰랐네요.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용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걸 몰라도 어떤 이 영화의 성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뭐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대충 이렇겠다라는 좀 감을 잡고 영화를 보실 것 같아요, 관객분들이. 예, 맞습니다. 그 조대원 감독님이 타짜 그 만드실 때 그 실제로 이제 그 도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워낙에 그 분들만 쓰는 그 용어와 그 말들이, 그분들만 쓰는 말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반도 못 알아들으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나리오 쓰셨는데 이거 과연 관객분들이 알아들으실까? 라고 하면서 조금 빼시고 좀 있었으면 썼으면 하는 단어들은 이거는 상황에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대사로 되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썼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. 자, 그럼 정우성 배우님에게 질문. 또 스태프분이 또 나오셨네요. 카시모프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예전에 데이지 촬영할 때 참여했던 스텝인데요. 그때도 총을 다루는 킬러로 나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압니다. 헌트에서는 당시보다 더 발전된 액션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좋은 액션을 위해 특별히 어떤 이 총격전을 위해서 어떤 연습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점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. 예, 뭐 데이지 이후에 뭐 말에서 총도 돌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익숙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총기를 잘 다루는 영화들에서 이렇게 총기를 잡는 법이나 총을 그냥 손에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편하게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는 헌트에서는 총을 잘 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연습한 건 없습니다. 오히려 그 김정도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마드를 열심히 발랐습니다. 호두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. 이정재 배우님의 캐릭터를 보면서 신세계에 쓰고 버려지는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캐릭터를 설정하실 때 박병호와 김정도의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. 제가 판권 구매했을 때 그 남산이라는 시나리오의 초고에는 이렇게 각자의 신념이 드러나 있지 않는, 신념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캐릭터였고,
그 다음에 주제도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개의 어떤 설정들이 매력적인 설정들이 있어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캐릭터가 왜 그런 암살까지도 감행을 하게 되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그 초석을 만드는 것서부터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초석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초석이 그 주제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주제와 그 캐릭터의 초석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찾기가 처음에는 어려웠고 무엇으로 해야지 관객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이것이 또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지 않고 현실감도 있으면서 또 재미도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. 그러면서 지난 2번의 대통령 선거를 뉴스로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우리가 서로 대립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측에 있는 인물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대되는 박병호는 또 다른 신념으로 아주 맹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해서 목표가 하나인 곳으로 달려가는 그 두 인물의 모습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목표가 그 암살 대상자로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두 인물의 초 목표는 전쟁과 폭력을 멈추는 것과 평화와 정의를 되찾자라는 그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 목표가 인물 캐릭터에 잘 녹아져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너무 관객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자 저의 제일 큰 생각이었습니다. 네, 그럼 정우성